나는 여러 번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아직도 나에게 묻곤 했다.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왜 끝내 북에 남았느냐고. 하지만 그 질문에는 늘 하나가 빠져 있었다. 누구를 두고 떠나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빠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번엔 정말 가는 거죠?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그 침묵이 우리 사이에서 가장 정직한 대화였다. 본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한 개인의 선택과 사랑을 기록한 실화 기반 서사임을 밝힙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없었고 집안은 늘 조용히 가난했으며 내 몫으로 돌아오는 건 늘 늦은 순서였다. 먹을 것이 부족한 날이 이어졌고 어릴 적부터 나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다. 누군가의 보호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버텨야만 다음 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군에 들어간 건 선택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과정 중 하나였고 그곳에서 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움직였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뒤처지지 않게. 훈련이 고되다고 불평하지 않았고 명령이 부당해 보여도 묻지 않았다. 그 결과 나는 어느새 쓸만한 인원이 되었고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다. 그녀를 처음 본 날도 그런 임무 중 하나였다. 고위 간부 자녀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나는 경계 근무를 위해 배치된 인원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들 중 하나였고 말투와 자세만 봐도 다른 세계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나를 불편해하지 않았다. 눈이 마주쳤을 때 대부분은 시선을 피하거나 무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다. 수고하십니다. 그 짧은 인사가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고개를 숙이는 것도 아닌 똑바로 마주본 눈빛이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태도가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만날 수 없는 사이였다. 그럴수록 침묵은 길어졌고 말 한마디는 더 무거워졌다. 그녀는 보호받는 존재였고 나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존재였다. 그 차이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어느 날 그녀는 아주 조용히 물었다. 밖은 정말 다른가요? 그 질문에는 호기심보다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보다는 자유로울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속에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여자는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이곳을 떠났다는 걸. 다만 혼자서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그날 이후 탈북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브로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길에 대한 소문도 점점 현실이 되었다. 실패하면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도, 성공해도 모두를 데려갈 수 없다는 진실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때 선택의 기로에 섰다. 나를 위해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녀를 위해 남을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까지도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남아있다. 첫 번째 탈북 시도는 오래 고민한 끝에 나온 결단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이미 정해진 길처럼 다가왔다. 길은 늘 이야기 속에 있었고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그 길을 공유하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모른 척했을 뿐 사실은 누구보다 자세히 듣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브로커의 이름은 우연처럼 흘러들어왔다. 누가 믿을 만하다더라. 어디까지는 안전하다더라. 그 뒤는 운에 맡겨야 한다더라. 말들은 제각각이었지만 공통점은 분명했다. 되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나는 서둘러 움직이지 않았다. 급한 선택은 늘 가장 먼저 들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의 말과 표정을 더 유심히 보았다.
자주 말수가 줄어들었고 주변을 살피는 시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다. 그 변화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랐다. 어느 날 그녀는 작은 천 조각을 내밀었다. 손바느질이 서툴러 보이는 허술한 매듭이었다. 그녀는 시선을 피한 채 낮게 말했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부탁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천 조각을 받으며 물었다. 이게 뭡니까?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약속이요. 돌아올 거라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선택이라는 걸. 브로커와의 접촉은 생각보다 쉬웠다. 어렵게 보이던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다. 다만 그 문을 통과한 뒤의 세계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다. 나는 여러 번 확인했고 같은 질문을 되물었다. 그럴수록 브로커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 번에 다는 못 가요. 그 말은 분명한 경고였다. 모두를 데려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그녀의 신부는 보호막이 될 수도 있었고 동시에 가장 큰 표식이 될 수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누가 먼저 가야 합니까? 브로커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다. 가치가 높은 쪽부터요.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나를 배제한 계산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현실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 가야 하는지, 누가 남아야 하는지. 이 선택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다. 남는 쪽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떠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보내지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 시선을 마주한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준비됐다. 날짜는 없었고 확신도 없었다. 다만 돌아갈 수 없다는 예감만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시도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우리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 시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하게 시작됐다. 사람들이 말하던 공포나 긴장보다 지나치게 평온한 공기가 먼저 느껴졌다. 그 평온함은 안도감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 내 경험상 위험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왔기 때문이다. 브로커는 눈에 띄게 말을 아꼈다. 예전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확신에 찬 표현도 점점 줄어들었다.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때보다 진실을 숨길 때 더 조심스러워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짧게 지시했다. 오늘 밤 11시 장소는 직전에 알려드립니다. 그 말투에서 나는 이미 뭔가 틀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짐은 최소한이었고 마음은 이미 국경을 넘은 상태였다. 오히려 내가 더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늘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판단이 쉽게 내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 질문은 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나에 대한 질문이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다고 말할 수 없었고 괜찮지 않다고 말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동은 계획보다 빨랐다. 예정보다 앞당겨졌고 설명되지 않은 변경이 몇 번 있었다. 브로커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장이 변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 말은 늘 책임을 흐리는 데 쓰였다. 그때 이미 나는 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계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상치 못한 검문이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위치였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달라졌고 브로커의 시선은 더 이상
우리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 순간 머릿속이 빠르게 정리됐다. 이건 단순한 변수나 실수가 아니었다. 나는 즉각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밀고 나가면 둘 다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컸다. 한쪽이라도 살릴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숨겼고 내가 전면에 나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이 계획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 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날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기록에 남지 않았고 소문으로만 흘러갔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브로커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고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확신했다. 이 길의 끝에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북송이라는 또 하나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실패 이후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바뀌어 있었다. 특히 브로커의 말투가 그랬다. 예전의 조심스러움은 사라지고 필요한 말만 던진 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이미 우리를 거래 대상이 아닌 문제 요소로 분류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를 다시 만났을 때 확신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데려갈 생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만 데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차이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이쪽은 값이 달라요. 그 말은 건조했고 사람을 설명하는 말 같지 않았다. 나는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나 다릅니까? 브로커는 숫자를 말했다. 그 금액은 내가 평생 모아도 닿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녀의 신분은 여기서 보호막이 아니라 가장 비싼 표식이라는 걸. 그녀는 점점 더 노출되기 시작했다. 사소한 질문이 늘었고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다. 누군가는 그녀의 배경을 궁금해했고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다. 그럴수록 나는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의 실수는 곧 체포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계산을 다시 했다. 이번에는 냉정하게 감정을 최대한 걷어내고 이 길에서 둘 다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말을 꺼내지 않았을 뿐이다. 함께 가자는 말 대신 내 표정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조용히 묻고 있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난 괜찮아요. 괜찮다는 그 말이 이토록 잔인하게 들린 적은 없었다. 그 말은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괜찮지 않습니다. 둘 다 안전해야 합니다.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브로커는 조건을 내밀었다. 이번엔 확실하다는 말과 함께였다. 하지만 그 조건 속에는 내 이름이 빠져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판의 규칙을 완전히 이해했다. 나는 남아도 되는 사람이었고 그녀는 반드시 빼내야 할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됐다. 내가 국경을 넘는 모습이 아니라 그녀가 혼자 떠나는 모습이었다. 그 상상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렸다.
아직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이번 선택에서 나는 자유가 아니라 그녀를 택하겠다고. 계획은 단순해야 했다. 복잡한 선택지는 언제나 가장 먼저 틀어졌다. 그래서 나는 브로커가 내민 조건을 겉으로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척하면서 동시에 그의 시선을 나에게 묶어둘 필요가 있었다. 그녀를 먼저 보내는 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잡혔다. 설명은 짧았고 확신의 참말만 반복됐다. 브로커는 말했다. 이번엔 다릅니다. 루트도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말일수록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계획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일부러 노출을 늘렸다. 동선을 단순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모이도록 움직였다. 위험한 선택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 역할은 내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신분은 여기서 더 이상 보호가 아니었고 나는 그 표식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대신 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지만 끝내 말로 꺼내지 않았다. 아마 이미 답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같이 오죠.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흔들림 없는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우리가 함께 만든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왜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가 처음 건넸던 천조각을 다시 쥐어주었다. 이게 약속 아니었습니까? 돌아올 거라는.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늘 설득이 되지 못했고 설득은 오히려 미련을 남겼다. 대신 나는 이 선택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만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별은 극적이지 않았다. 울음도 큰 말도 없었다. 다만 손에 쥐어진 작은 천조각 하나가 전부였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내게 건넸던 그 서툰 매듭이 다시 그녀의 손으로 돌아가는 순간 나는 이 작별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직감했다. 그녀가 떠난 뒤 주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사람들의 관심은 더 이상 분산되지 않았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 그제야 나는 완전히 이해했다. 이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버티는 시간만큼만 유효하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탈북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명확하게 떠올렸다. 이 선택이 용기인지 아니면 포기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그녀가 자유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깊이 이곳에 남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녀가 떠난 뒤 시간은 이상하리만큼 더디게 흘렀다. 기다림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무언가를 기다린다기보다 이미 끝난 선택이 나를 따라다니며 하루하루를 확인하는 느낌에 가까웠다. 아무 소식도 없었다. 성공했다는 말도 실패했다는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은 오히려 명확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끊고 있다는 뜻이었고 그 대상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나는 곧 알아차렸다. 사람들의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노골적이었다. 질문은 짧아졌고 기록은 잦아졌다. 내 이동 경로는 이전보다 더 세밀하게 남았고 어디를 가든 시선이 느껴졌다. 그제야 나는 실감했다.
이제 나는 의심이 아니라 처리 대상의 단계로 넘어왔다는 것을. 브로커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연락은 끊겼고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 됐다. 나는 이 판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정산을 기다리는 잔여물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공포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후회는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이든 내 선택이 그녀를 살릴 가능성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은 묘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시작됐다.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나왔다. 누굴 도운 겁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사관은 차갑게 덧붙였다. 거짓말은 형량을 늘릴 뿐입니다. 나는 침묵했다. 그 짧은 부정과 침묵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고 있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북송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였다. 서류와 명단 그리고 결정권자의 침묵.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북송 직전 갑자기 보호 조치가 내려졌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고 명령은 위에서 내려왔다. 나를 조사하던 사람들조차 당황하는 표정이었다. 명령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대기하십시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 위에서 개입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녀와 연결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의 신분이 이번에는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 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혼자서 그 장면을 떠올렸다. 그녀가 이것을 내 손에 쥐어주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됐다. 그 1000조각은 그녀가 가져갔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내가 두려운 것은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녀가 이미 돌아올 필요가 없는 세상에 도착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그 생각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확신을 남겼다. 그 소식은 예상보다 훨씬 조용히 찾아왔다. 공식적인 전달도 확인도 아니었다. 그저 흘러들어온 한 줄의 이야기였다. 듣지 않으려 하면 지나칠 수 있었고 믿지 않으려 하면 부정할 수도 있는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이상하리만큼 또렷해졌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기에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여자가 보호 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이름은 없었고 과거는 비어 있었으며 말수는 적었다고 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이 덧붙어 있었다. 손에 늘 1000조각을 쥐고 있었다는 말. 나는 그 이야기를 2번 되새겼다. 아니,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었다. 확신이라는 감정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 1000조각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표식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나는 결과를 상상했다. 그녀가 어디에 도착했는지,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어떤 말투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그 모든 장면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어울리는 그림처럼 떠올랐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그녀를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떠날 수 있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사랑에서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조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더 이상 거기에 묶여 있지 않았다. 북송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했다. 이미 나는 이 선택의 끝을 한번 살아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왜 남았는가를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반드시 남아야만 누군가는 떠날 수 있었다고. 그 역할이 내게 주어졌을 뿐이었다. 그녀와의 마지막 장면을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떠올릴 수 있었다. 작별이 아니라 인계였다는 생각. 서로의 삶을 다음 장으로 넘겨주는 순간이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알게 됐다. 이 사랑의 결말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나는 그날의 선택에서 한참을 지나온 사람이다. 시간은 많은 것을 흐리게 만들었지만 그 선택만큼은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있다. 왜 떠나지 않았는지, 왜 남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 천조각은 비록 그녀의 손에 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 처음 받았을 때와 달리 가장자리는 달았을 것이고 매듭은 조금 느슨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풀리지는 않았으리라. 그 매듭은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합의처럼 남아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함께하지 못한 사랑은 실패라고.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끝내 서로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 누군가는 남아야 했고 누군가는 떠나야 했다. 그 역할이 갈렸을 뿐이다. 나는 탈북하지 않았다. 그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가 자유에 닿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내 삶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버티게 했다. 누군가의 내일이 오늘의 나를 지탱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 선택을 통해 처음 알았다. 이제 나는 다른 길을 상상하지 않는다. 만약 그때 함께 떠났더라면, 만약 내가 먼저 갔더라면 그런 질문은 남기지 않기로 했다. 선택은 결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감당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다. 어디에 있든 누군가의 시선에 쫓기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가끔은 그 천조각을 떠올리며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은 슬픔도 후회도 아니다. 그저 내가 선택한 삶을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이다. 나는 탈북하지 않기로 했다. 그 선택은 나를 영웅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비극의 주인공으로 남기지도 않았다. 다만 한 사람의 자유를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내 인생은 충분했다.